자, 공감이라는 것과 상대를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내 말의 설득력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대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과 공감은 다른 거죠. 분명 상대를 설득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대방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자, 공감과 그러면 자신이 그 사람에 대입해보는 또 다른 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 자신을 that other person's shoes, 그 사람의 신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가 볼 수 없다면 some issue,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empathy, 공허한 공감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면 너의 입장이라면 그렇겠다. 이런 것과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라는 말은 나도 그런 적이 있단 말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놓고 자기의 감정을 그 사람이 대입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나쁜 조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면서 상대를 설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중고등학교 영어 6년 했는데 말 한마디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을 토로한다면 나도 외국에 나간 적 없는데 이 말이 뭐죠?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나도 외국에, 너도 그렇지만 나도 외국에 나간 적 없는데 뭔가 내가 너를 설득해서 내 말을 믿게 하겠어라는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이득이라는 욕구가 있겠죠. 자, 나도 외국에 나간 적 없는데 영어를 잘한다 라고 말하겠죠. 자,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는 영어 어떻게 해야지? 듣지 못해서 그래. 하루 표현법 20개 정도 암기해봐. 또는 뭐 구동사를 몰라서 그래. 원어민 발음을 몰라서 그래. 이런 멘트는 공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여러분과 여러분화시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설득하려는 공작입니다. 자신을 여러분이 자신과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여러분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본 적 없으니까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여러분과. 그래서 설득하려는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국에 가본 적 없어. 나를 빼더라도 외국에 가본 적 없어 말한다면 100%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득시키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어려움은 그게 아니거든요. 외국에 나가고 아니고가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에 넣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공허한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감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은 영어 독해를 리스닝도 말하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건 내가 외국에 나가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요. 6년간 영어를 했음에도 왜 못하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단어 먼저 할까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죠. 문법은 그 다음에 할까요? 독해는 안 하고 바로 리스닝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면 리스닝도 빼고 스피킹 먼저 하면 안 되나요? 말하고 싶은데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죠. 자,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수록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기보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버나 영어 강사일 수밖에 없죠. 친구 아니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언어 습득에 대한 자료를 보고 분석한 영어 강사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겠죠. 자,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어학의 아버지라 말하는 이유는 언어학이 이분 때문에 탄생했거든요. 그전에 언어학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언어학의 아버지와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가르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자,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데 걷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걷는 거에 비유하고 있죠. 언어를. 다시 말해 배워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문법 배워야 되죠.
단어 암기? 암기가 자체가 배우는 겁니다. 암기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쵸? 아, 암기가 아니구나. 발음은, 연음은, 패턴도 반복이죠. 이거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전부 다 이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럼 스피킹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스닝이 스피킹을 완성합니다. 어린아이 또는 이민간 아이가 한동안 평균 6개월 정도 넘어가요. 이상 말 한마디 못하다가 말이 방언 터지듯 나오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이렇듯 리스닝이 스피킹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은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에 혼용된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럼 독해는 어떻게 할까요? 리스닝에 도움이 되며 문법 없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단어는 어떻게 해요? 우선 암기를 하지 마시고 단어 암기가 아닌 여러분이 독해를 또 리스닝을 하면서 단어의 정의가 스스로 스며들어갑니다. 단어를 많이 암기한 사람보다 적절한 단어 수라도 습득한 사람, 습득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게 된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란 얘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me이란 단어가 어떠냐는 뜻이에요. 그럼 어떠는 어떤 건가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이 단어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some이 어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뭔가 썸 탄다고 할 때 있잖아요. something. 그쵸? 이런 거에 some은 그냥 어떤 애매하죠. 그쵸? 정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언어의 단어라는 것은 우리 뇌가 있으면 요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면은 something이라는 단어 봤을 때 여기에 불, 여기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된다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뜻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갖고 있는 느낌, 단어 갖고 있는 어떠한 자기가 기억했던 어떤 사례, 또는 문장에서 보았던 사례, 들었던 사례, 발음의 느낌, 기타 등등등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암기라는 단순한 암기는 영어로 정복하는 길이 아닌 거죠. 자, 이런 단어가 만약에 1000개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1000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한 겁니다. 적은 숫자를 하더라도 질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고려해보고 접근해 봤어요. 최대한 그래 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그래도 막막할 거예요. 그러나 막막한 거가 바로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민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버텨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막막한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그게 정답에 다가갑니다. 특히 리스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제 강의 내용이니까 하여튼 리스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when someone recount, 다시 센다는 얘기잖아요. recount란 말은 다시 돌이켜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some tragedy,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시 상세히 말할 때 the other, 다른 사람이 listen with 이렇게 반응하죠. I feel for you. 나도 너에게 공감해. I feel for 너에게 안타깝다. 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뭐죠? I feel for you. 참 안타깝다. That happened to me. 그거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I feel for you. 너와 똑같이 느껴. 직역한 거 그냥 그것은 나에게도 일어났던 거야. 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자, 나에게도 일어났다. 안타깝다. 이게 feel for 하면 약간 PT의 느낌이 들어가요. 동정의 느낌이죠. 안쓰럽다. 그건 나에게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Through identification. 말씀드린 대로 동일시함으로써
동일시하는 거죠. 낙이도 일어났다고. The object emotional response. 감정의 반응의 대상이 shift,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to oneself.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Such identification. 이러한 동일시하는 것, 동일치하는 것. 그것은 field count empathy. 공감으로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t's not a genuine instance. 진짜 예가 아니거든요. Sharing in the emotional response. 정서적 반응을 공감하는, 공유하는 그런 예가 아니에요. The other. 상대방과의 정서적 반응을 공감하는, 쉐어링하는 그런 진짜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temporary, 일시적으로 activity, 활성화된 상대에 대한 concern, 관심,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이며 이것은 단순한 projection self,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projection, 투영하는 거예요. 심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남에게 투영하거나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 투영케 만듦으로써 나도 외국에 안 가봤는데, 나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영하게 함으로써 진짜 예시,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설득하려는 거죠. 때로는 it is merely, 그것은 단순히 one's own, 자기의 imagine, 상상의 리얼을 기억했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의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의 반응이란 거죠. put this, 이것을 other,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해보면 they're forgetting, 잠시 망각하는 거죠. It is not you, 당신이 아니라 the other, 상대방, in situation, 그 상황에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 상대방이 그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잠시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What happened to case empathy? 그러면 공감의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감이란. 그것은 바로 attempt, 시도란 말 들어갑니다. 시도.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시도. appreciate the situation, 상황을 인식하려는 시도. another point, 또 다른 관점에서. without losing sight of,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being experienced out of the other,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구나를 놓치지 않고, 이거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lose sight of, 놓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르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신발 안에 들어가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자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we attempt to consider, 우리는 생각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what is, 그것이 무엇일까? experience such circumstance,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particular set of belief, 특정한 믿음이나 desire, 욕망을 가지고 상황을 경험하는 거야. 그 같은 상황을. We take the other, 상대가 hold, 가졌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가졌을 거라 보는 그런 생각, 욕망, 영어 잘하고 싶어요. 상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특정한 확신과 어떤 욕망,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아닌 상황을. 그걸 고려해 보는 거죠. 그래서 may not overlap, run, 우리 자신과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오버랩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공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거 나쁜 겁니다. 해봐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봐서 하는데 말은 무조건 내 말 들어 뜻이야. 내 말 들어. 그럼 네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해봐서 알아. 경험이란 얘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험은요 미약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럼 과학이란 건 뭐죠? 항상 입증, 증명.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경험이 전 세계 모든 거에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경험, 입증이죠. 과학이 하고 있는 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해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 이런 말 했다 해봅시다. 알아. 라고 말했을 때 이게 한국에만 통하는 건지 미국에도 통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달나라에도 통하는 건지 과연 전 세계에 통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뭐죠? 이건 가짜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너는 내 말을 들어 이 말이에요. 꼰대죠, 꼰대. 꼰대입니다, 꼰대. 이런 말 하는 건 좋지 못해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왜 뉴턴이 유명한 겁니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뭘 발견했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잖아요. 왜 만유인력의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사람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달이 왜 안 떨어지지? 라고 하면서 지구에서도 통용되는 것은 우주에도 통용돼야지. 그게 불변의 법칙이고 그게 원리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내 경험이 통용된다는 건 그 사람도 그런 말 못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학계가 중요한 거예요. 학계가 뭐죠? 언어학계, 과학계가 있잖아요. 이 과학계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검증해서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들에 거기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검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미국에 안 가봐도 영어 하는데 이런 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뭐랍니까? 자기가 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채널을 한다라고 있죠. 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하셔도 좋아요.